밤새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들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던 전화가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던 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올해 72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 일 없던 어느 밤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저는 혼자가 됩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국을 덮이는데요. 냄비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올라오면서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한 지 이제 8년째입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명절 때는 꼭 오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면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데 화면에는 대개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화면을 끄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바쁘다는 걸 저는 아니까요. 먼저 전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들이 전화를 하면 엄마 잘 지내? 하고 묻는데 저는 그래, 잘 지낸다 하고 대답합니다. 통화는 길지 않아요. 아들은 회사 일 얘기를 조금 하고 저는 밥 먹었냐고 묻곤 하는데 그러면 아들은 응, 먹었어 하고 대답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더라고요. 며느리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날씨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말을 하면 저는 그래, 너도 조심해라 하고 답장을 보내는데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면 뉴스를 봅니다. 앵커가 오늘의 소식을 전하는데 저는 화면을 보다가 졸기도 해요. 8시쯤 되면 이불을 개고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충전기에 꽂고 눕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면 천장이 보이고 형광등을 끄고 나면 어둠이 방을 채우는데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또 저녁을 맞이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듭니다. 가끔 밤에 잠이 깨는데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치면 텔레비전 위에 놓인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창밖을 보면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다시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어렸을 때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다시 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는데 저는 막 이불을 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는데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는데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병원 갔더니 맹장이래요. 며느리는 말을 빨리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1시간쯤 걸린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는데 뒤에서 병원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고 휴대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괜찮을 거래요, 어머니. 간단한 거라고.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다시 전화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고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있었는데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침부터 아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컵을 싱크대에 놓고 다시 거실로 왔는데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찾아 껐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부터 그 말이 자꾸 돌아왔어요. 아침부터 아팠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지금이 밤 9시인데요. 아침은 몇 시였을까요? 8시? 9시? 아니, 어쩌면 더 일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아팠다면 벌써 12시간이 넘은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계산했는데요. 그 12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이었어요. 수술은 1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10시쯤이면 끝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일어나야 할까요? 옷을 갈아입어야 할까요?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비볐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0시가 되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휴대폰 소리를 크게 해두고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전화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확인했는데 11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혹시 소리를 못 들었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다시 놓았는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팠던 날들이 생각났거든요. 저는 밤새 아들 곁을 지켰는데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수건을 짜서 이마에 올려주던 일도 기억났어요. 아들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아파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고 대답했고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아들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당겼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1시간이라고 했는데 벌써 4시간이 지났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아닐 겁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왜 전화가 없을까요? 며느리는 전화한다고 했는데요. 수술 끝나면 전화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피곤할 겁니다. 밤새 깨어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보였는데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한참 서 있었는데요. 수술은 끝났을 겁니다. 벌써 5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아들은 회복실에 있을 거고 며느리는 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지쳐서 잠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뭔가 눌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눈을 뜨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올까요? 아침이 되면 올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졌는데 저는 일어나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세수하러 갔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거든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만 마셨는데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는데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깨어났을까요? 며느리는 곁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병원 복도에 있고 싶었어요. 아들이 눈을 뜨면 제 얼굴을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 번호를 눌렀는데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수술 어떻게 됐냐고 물어야 할까요? 왜 전화 안 했냐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는데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들었는데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화면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에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키패드를 보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알았다고만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잘 끝났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는데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벨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는데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나른했습니다.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병원에 있어. 맹장 수술했어.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는데 저는 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어? 아들이 물었고 저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들었어? 아들이 다시 물었는데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아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간단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아들은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했어? 아들이 물었고 저는 아니하고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별거 아니니까. 아들이 말했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쯤 퇴원할 것 같아. 아들이 말했고 저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저는 알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들이 말했고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는데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새 깨어 있었는지 몰랐고 제가 전화를 기다렸는지 몰랐어요. 아들은 그냥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말만 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는 아침이었는데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는데 저녁이 되면 국을 끓였습니다.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읽었고요. 하지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받았고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래 하고 답장했어요. 명절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는데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걸어 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말했고 저는 들어와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말했는데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직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저는 그렇게 말했고 아들은 응하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가끔 아들을 쳐다봤는데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는데 저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릇을 닦았고 저는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는데 물소리만 들렸어요. 다음엔 미리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는데 며느리는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는데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리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도 전화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해지기 전에 떠났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아들이 말했고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는데 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국을 끓였어요.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저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읽었어요. 하지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멈췄는데 저는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천천히 내렸는데 저는 그 어둠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깊어지는 어둠을요. 조금 뒤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는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개고 침대에 누웠는데 휴대폰은 거실에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잠들었어요. 깊지 않은 잠이었지만 그래도 잠이었습니다. 중간에 깬 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다시 눈을 감았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졌는데 저는 눈을 떴어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는데 창밖을 봤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는데 따뜻한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을 느끼며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는데 상쾌한 아침 공기였어요. 저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상이었는데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햇살이 싱크대를 비췄는데 저는 행주를 널고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소파에 앉았는데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점심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는데 바람에 마른 옷가지들이었어요. 빨래를 개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했는데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옷을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어렸을 때가 떠올랐는데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빨래를 다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낮잠이 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 깼습니다. 창밖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는데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는데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았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화면을 봤습니다. 별로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맑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깊지 않은 잠이었지만 그래도 잠이었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6시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커피를 탔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셨는데 김이 올라왔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골목이 밝아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빛을 보고 있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까 문자가 2개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보낸 거였고, 엄마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니까 아침 바람이 불었어요. 골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었는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운 바람이었는데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